안녕 얘들아. 오늘은 백제와 고구려의 세력 확대, 전성기 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4페이지와 25페이지 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표지에 있는 그림은 왼쪽 거는 백제 거예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칠지도. 그리고 오른쪽 거는 광개토 대왕릉비죠. 고구려 전성기 시대에 만들어진 비석이죠. 자, 우선 백제 전성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중국은 한나라 멸망 후에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틈타서 고구려가 낙랑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가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선비족의 공격을 받아서 국내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자, 당시 백제는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초고왕 시기 때 만소국을 점점 통합해서 세력이 커지고 있었고, 고구려를 이제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를 장악함과 동시에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활로 쏴서 전사시킵니다. 고국 원왕이 전사해버렸어요. 자, 이런 고구려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백제는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백제는 가야에도 정치력을 확대시키고 있었고 외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와는 거의 형제 관계라고 불릴 만큼 아주 우호 관계를 다지고 있었고, 중국에 있는 남조였죠. 동진과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왕조. 동진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남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진 해상교역권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칠지도라는 유물이죠. 이 칠지도는 지금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데, 이게 일본 쪽에서 백제가 외왕한테 칠지도를 바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과연 바쳤을까요? 자,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이 고대 시대 때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칠지도는 백제 왕이 외왕한테 바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칠지도는 백제가 외왕한테 하사한 물건입니다. 자, 그 근거로 첫 번째, 이 칼이라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신임의 증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시 후세라는 문구가 칠지도에 써져 있는데 후세에 전하여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써진 거를 바치진 않았겠죠. 하사한 게 맞겠죠. 하사한 거는 아랫사람한테 주는 걸 하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예요. 굳이 칠지도를 일본한테 바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백제 왕이, 근초고 왕이 외왕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중국 동진과도 교류한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동진의 유물들이에요. 바로 청동자루 소치랑 양모형 청자가 동진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백제 구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동진과 외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아주 전성기를 누렸던 4세기 백제였습니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왕은 부자지간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었죠. 자, 광개토 대왕부터 한번 볼 텐데 광개토 대왕 이전의 왕이 소수리망이었어요. 자, 직전왕은 왕인데 소수리망의 조카가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소수리망은 누구였냐 하면 고국원왕 아들이에요. 고국원왕 방금 전에 백제할 때 나왔죠. 이 백제가 전사시킨 왕이죠. 활을 쏴서 고국원왕을 죽였는데 소수리망 입장에서는 백제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죠. 근데 소수리망은 바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수리망,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불교를 공인하기도 하고 율령을 반포시키기도 하면서 체제 정비를 우선시해요. 이 나라의 이 안을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소수리망 대단한 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 바로 그런 소수리망의 체제 정비 위에 이제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백제를 공격합니다. 한각 이북까지 영토를 확보했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쳐요. 신라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외를 추격하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바로 금관가야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금관가야 할 때 우리 배웠었죠.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금강가야가 약해져서 이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이 대가야로 이동하게 된다고. 이후에 또 나옵니다. 자, 광개토 대왕 때 이렇게 일본을 외를 추격하다가
이 군간가까지 공격하게 됐는데 바로 신라와 고구려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는데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총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호우총에 가보면은 이런 호우명 그릇 있는데 그릇에 새겨진 문구들을 보면은 뭐 을묘년 국방상 이게 중심입니다. 광개토라고 써 있어요. 바로 광개토 대왕 이름이 이 신라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바로 고구려 영향력 하에 신라가 있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주 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지역 일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름이 광개토죠. 광, 넓을 광자, 열개자. 이게 땅이란 뜻이죠. 완전 땅 따먹기 대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가 세력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뛰어난 기병이 있었어요. 이 개마고원을 뛰어넘는 개마 기병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갑옷을 입고 있을 만큼 정말 기동력이 대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구려의 벽화예요. 벽화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자세히 보세요. 지금 말을 타고 있는데 뒤로 뭘 하고 있어요? 뒤로 활을 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이 말 타는 실력과 활 쏘는 기술을 갖고 있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안에 보면은 이 부분. 등자, 이렇게 발을 끼는 걸 등자라고 부르죠. 등자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했습니다. 등자는 말을 탈 때 정말 중요하죠.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말 탈 때 이 활을 쏘는데 아주 안정되게 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시기에 만주 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지역,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다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연, 거란, 동부여, 숙신을 다 정복시킵니다. 자, 장수왕 가볼게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라고 불리죠. 자, 장수왕은 북쪽에만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도 눈을 돌려요. 그래서 또다시 수도를 옮길 천자죠.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옮기죠? 평양으로 옮깁니다. 자, 우리 국내성이 수도였어요. 평양으로 갑니다. 정말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자,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까 신라가 위기를 느낍니다. 자, 신라가 점점 고구려의 영향력 확대 위기를 느끼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백제도 위기를 느껴요. 자, 그러면서 신라의 나자랑 백제의 제자를 합쳐서 나제 동맹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제 동맹이 성립되긴 했지만 계속 남진 정책을 이 고구려는 추진했어요. 자, 당시의 백제 왕이 계로왕이었습니다. 이 계로왕이랑 이 어떤 승려가 같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 승려 이름이 도림이란 승려였어요. 이 승려가 바둑을 계로왕과 뒀습니다. 사실은 도림은 이 장수왕의 첩자였어요. 이 장수왕이 보내서 백제의 정세를 살펴보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림이 계속 계로왕을 꼬십니다. 지금 백제가 성장을 하려면 성곽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성을 더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같이 바둑 더 주면서 계로왕이 바둑을 되게 좋아했어요. 바둑 더 주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계로왕이 여기에 혹한 거죠. 그래서 막 성곽을 새로 짓고 성을 막 다시 지으면서 이 병력이 많이 손실이 됐겠죠. 그러던 터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백제 한 성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백제 계로왕을 사로잡아서 계로왕은 죽었고요. 백제는 이로 인해서 한 성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자, 웅진 한번 볼게요. 자, 백제의 수도 이전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수도는 한성 위례성이었죠. 근데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를 잃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장수왕이 이 남쪽까지 내려온 걸 알 수 있는 비석이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예요. 여기 이 밑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 확장한 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충주 고구려비 충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수왕이 세운 비석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가 여기 국내성 쪽에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고구려 최대 영토가 확보가 됐습니다. 부여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부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부여를 합쳐버립니다. 자, 이제 당시 중국은 남북조로 쪼개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빠서 고구려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강대국의 위상을 수립하면서 자, 천하의 중심이라는 독자적 천하관을 확립했어요. 이 고구려의 천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락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영락대왕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광개토 대왕을 뜻해요. 이 영락은 광개토 대왕 시기의 연호입니다. 연호라는 거는 나라가 강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2024년 이 문현중이 세계를 제패했다 이러면은 2024년을 문현 1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연호를 써서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왕이라고 써 있는 것도 당시에 왕을 일컫는 우리 고유의 칭호였어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 전성기 시기 마쳤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만나요.